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2주자 1-1-2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나의 전단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iMessage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iMessage, 나의 전단법은 어떤 것인지 같이 알아볼게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알맞은 것은 골라서 글은 완성하세요. 간등을 효과적으로, 구체적으로 인데요. 여러분 여기 한번 읽어보고 나와볼까요? 나는 요즘 진로 문제로 부모님과 겪고 있다. 나는 한국어를 좀 더 공부한 후에 한국에서 취직하고 싶은데 부모님께서는 빨리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하신다. 부모님께 내 계획을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돌아오라고 하만 하신다. 내가 외국에서 혼자 사는 게 걱정돼서 그러시는 것을 알겠지만 왜 내 마음을 모르시는 건가?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도록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요즘은 진로 알아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 결정하는 거죠. 나의 진로, 문제로 부모님과 무엇을 겪고 있어요? 네, 갈등을 겪고 있어요. 갈등이 뭐예요? 갈등은 서로 같은 문제이지만 서로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양보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다툼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의 의견,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 친구는 나는 한국어를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고 그리고 한국에서 취직은 하고 싶은데 근데 부모님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은 빨리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의견이 서로 다른 데는 갈등이 생겨요. 부모님께 내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돌아오라고 하만 하신다. 그죠? 부모님은 이 친구는 한국에 있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 봐요. 내가 외국에서 혼자 사는 게 걱정돼서 그러시는 것은 알겠지만 왜 내 마음은 모르실 건가? 부모님을 동의하도록 내 생각을 효과적으로 절단할 수 있는 방법을 무엇일까? 네, 잘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다음의 관계에서 간등이 다음의 관계에서 간등이 일어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네, 여기에서 밑에는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부 간의 친구 간, 회사 동료 간. 네,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간등이 일어나는 경우 언제인지 한번 볼까요? 1번 맡은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미룬대. 2번 같이 사는 사람이 청소하지 않은데. 3번 배우자 선택의 기준이 다른데. 배우자 뭔지 알아요, 여러분? 배우자는 남편하고 아내예요. 아내.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라고 해요. 여행은 가려고 하는데 서로 가고 싶은 곳이 다른데. 자녀 교육 방식이 다른데. 자녀 교육 방식에 대한 생각이 다른데. 그러면 1번 맡은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미룬대.
그러면 여기에서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어떤 관계인가요? 네, 4번이죠. 맞아요. 회사 동료 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1번 해당하는 거죠. 1, 2, 3, 4, 5번이까지인데요. 그래서 이거 1번에 해당하는 거죠. 다음에 같이 사는 사람이 청소하지 않아요. 같이 사는 사람이 청소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화가 나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보통 친구와 같이 사면 친구가 방에 청소하지 않으면 좀 화가 난 데도 있어요. 짜증나거나 불편한 데도 있죠. 3번 배우자 선택 기준이 달라요. 배우자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요. 이게 어떤 경우가 생긴가요? 네, 아마 배우자의 선택 기준이 다르다면 부부 간이죠. 네, 그래서 네, 좋아요. 다음에 여행 가려고 하는데 서로 가고 싶은 미안해요. 여기는 미안해요. 여기 배우자 선택의 기준이 다른 데는 3번인 것 같아요. 3번. 네. 왜냐하면 자식이 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근데 부모는 이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서로가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3번이에요. 여행은 가려고 하는데 서로 가고 싶은 곳이 달라요. 보통은 이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니면 자식하고 부모님도 생길 수 있을까? 여행은 가고 싶은데 서로 가고 싶은 곳이 달라요. 그런가? 네. 그리고 5번은 자녀 교육 방식에 대한 생각이 다르면 그게 부부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네, 잘하셨어요. 다음에 우리도 역시 관련되는 글을 읽기 전에 어휘를 먼저 공부를 해야죠. 네, 오늘은 공부하는 어휘는 대화법, 단계, 구체적, 솔직하다, 미루다, 제대, 탓하다, 반감. 네, 우리 같이 공부해 볼게요. 대화하는 방법은 어떤 건가요? 네, 이것은 바로 대화법입니다. 대화법은 대화하는 방법이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방법, 대화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2번은 이 문제를 뭐뭐으로 설명해 봐라. 어떻게 설명해 봐요? 네,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라. 3번 거치지나 숨길이 없어요. 거치말이 하지 않고 숨긴 것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네, 솔직하다예요. 솔직하다. 네, 솔직하다는 반대말을 거치말하다 하는 거예요. 거치말하다. 솔직하게 말해봐요. 그리고 거치말은 하지 마요. 이거는 반대말이죠. 다음에 4번. 다음 뭐뭐에 배운 내용이 뭘까요? 다음 단계에 배우는 내용이 뭐예요? 원래 단계는 이거는 단계이거든요, 여러분. 네, 이거는 단계예요. 그죠? 우리는 어디에서 올라가면 단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네. 근데 이 단계 말고는 예를 들어서 1은 뭐 1번, 2번, 3번,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음에 5번 정하는 시간이나 길을 나중에 넘기거나 느리다. 이게 정하는 시간이나 길을 나중에 넘기고 느리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지는 않고 다음 날에 넘기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미루다예요. 미루다는 예를 들어서 미루다는 영어로 delay이나 postpone이라고 이거든요. 그래서 미루다는
미루다는 우리가 일정을 미루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또는 무엇을 일은 미루다. 그죠? 해야 하는 일은 해야 할 일은 미루다 라고 하죠. 또 무엇을 미룰 수 있어요? 숙제를 해야 하는데 숙제를 미루다. 아니면 약속, 우리 보통은 약속을 미루다, 미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약속은 미루다. 네. 다음에는 6번. 무슨 일이든 미룰지 말고 뭐뭐 해라. 뭐예요? 제때, 그때, 그 시간에 바로 해야 하는 일은 제때에 해라. 다음에 7번. 반대하거나 발항하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에요? 이 감정은 호감과 반대말이에요. 어떤 감정일까요? 이거는 반감이에요, 여러분. 반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그 사람이 약간 싫어하고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반감이라거든요. 그래서 반감은 사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감은 사다 라고 말하죠. 호감은 사다, 호감은 없다, 반감은 받다. 그리고 8번 다른 사람은 뭐예요? 네, 탓하다 라고 해요. 탓하다는 핑계로 삼아 원망하다예요. 탓하다. 다른 사람은 탓하는 거예요. 자기 탓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탓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네. 다음에는 기분이 상하다. 기분이 상하다는 여러분 사진을 보는 것처럼 여자는 지금 기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기분이 상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서로 무엇을 하고 있어요? 대화를 나누고 있죠. 아니면 이야기를 나누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작성하다, 제출하다 뭐예요? 작성하다. 네, 1번이 작성하다예요. 작성하다는 쓰다와 비슷해요, 여러분. 쓰다, 작성하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원래는 보고서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보고서를 작성하다 아니면 뭐 이력서를 작성하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제출하다, 제출하다는 여러분이 보통 누구에게 제출하다 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지금은 누구에게 제출하고 있어요? 선생님, 숙제를 선생님에게 제출은 하고 있어요. 네. 제출하다, 숙제를 제출은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제가 유튜브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볼게요. 야, 너 왜 쳐? 아니, 나 저렇게 보고 싶어. 아니, 어떻게 여자애를 치? 일주일 보고 있었는데 그냥, 와, 짜증나네? 와, 진짜, 지가 잘못했어.
내가 어깨 붙여서 내가 너무 아프거든. 기분이 좀 나빠. 다음부터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 내가 다른 거 보다가 네 어깨에 부딪혀서 미안해. 다음부터는 조심히 걸어 다닐게. 네가 날 별명을 불러서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아. 앞으로는 내 별명을 불러주지 말았으면 좋겠어. 어제 부모님께 혼나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오늘만은 말을 걸지 말아주겠니? 네, 여러분 동영상은 잘 봤나요? 네, 동영상에서 바로 나전달법 iMessage에 관련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iMessage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같이 알아볼까요? 제가 같이 들어드리겠습니다. 제10과 대인관계 나전달법 나전달법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대화법이다. 이것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너가 아닌 나를 주어로 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 크게 3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문제가 되는 상대방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 내가 느끼는 감정과 바라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예를 들어 친구와 같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 친구가 자신이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자꾸 미룬다면 어떻게 할까? 이럴 때 우리는 기분이 상해서 너는 항상 왜 그러니? 왜 그렇게 무책임하니? 라고 이야기하기 쉽다. 그러나 이때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항상이나 무책임하다 등과 같이 판단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다음 대화를 이어나가기 어렵다. 상대방의 행동을 판단하는 대신 사실만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자신의 감정과 바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내가 해야 하는 부분을 미뤄서 우리가 제때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돼. 내가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대화법은 상대방의 행동을 탓하지 않고 그 행동에 대한 나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어서 상대가 반감 없이 자신의 행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준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나 전달법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 네. 두 번째 듣기 전에 질문은 좀 해볼까요? 나의 전달법의 각 단계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기 단계가 있어요. 나의 전달법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각 단계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되는 상대방의 나의 미치는 그리고 나의 여기에서 빈칸이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듣기 전에 빈칸을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봅시다. 나의 전달법은 상대방의 행동을 판단하여 말하지 않은 것이다.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사실은 그대로 이야기한다.
나의 전달법은 자신의 감정보다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다. 네, 이건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이따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전단법으로 바꾸어서 한번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다음에 전단법의 단계, 몇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3단계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들어주세요. 솔직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준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나 전달법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대화법이다. 이것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너가 아닌 나를 주어로 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 크게 3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문제가 되는 상대방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 내가 느끼는 감정과 바라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예를 들어 친구와 같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 친구가 자신이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자꾸 미룬다면 어떻게 할까? 이럴 때 우리는 기분이 상해서 너는 항상 왜 그러니? 왜 그렇게 무책임하니? 라고 이야기하기 쉽다. 그러나 이때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항상이나 무책임하다 등과 같이 판단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다음 대화를 이어나가기 어렵다. 상대방의 행동을 판단하는 대신 사실만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자신의 감정과 바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내가 해야 하는 부분을 미뤄서 우리가 제때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돼. 내가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대화법은 상대방의 행동을 탓하지 않고 그 행동에 대한 나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어서 상대가 반감 없이 자신의 행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준다. 제10과 대인관계 나 전달법. 네. 여러분 어땠어요? 단계 한번 찾아볼까요? 단계는 여기에서 3단계가 있어요. 우리 보통은 친구가 잘못하면 어떻게 말해요? 너는 항상 왜 그러니? 왜 그렇게 무책임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상대방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이런 말은 상대방의 기분은 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말고 나의 전단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1번 봅시다. 문제가 되는 상대방의 행동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네, 여기 1번이에요. 상대방이 문제가 되는 그 상대방 행동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때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2번이죠. 3번은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과 바라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3번 있고요. 그죠? 다시 말할게요. 첫 번째는 문제가 되는 상대방 행동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1번이죠. 2번은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야기한다. 2번.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 그리고 바라는 것 표현하면 돼요.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바라는 것. 그래서 3번이고요. 그러면 다시 질문을 볼게요. 그러면 여기 문제가 되는 상대방의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문제가 되는 상대방의 행동. 먼저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에게 미치는 영향 말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의 감정 혹은 무엇을 말하면 되죠? 나의 바라는 것, 나의 바라는 것,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그러면 여기에서 너는 항상 왜 그러니? 왜 그렇게 무책임하니? 대신으로 1번, 2번, 3번 첫 번째는 행동, 상대방의 행동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죠? 1번, 2번, 3번으로 상대방의 행동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은 이야기를 하고 나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 또는 바라는 것 말하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야 하는 부분은 미루어서 이거는 상대방의 행동이죠. 내가 해야 하는 부분은 미루어서 이거는 1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1번, 2번, 3번 그러면 여기 1번에 해당되잖아요. 상대방 행동. 우리가 제대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가 봐 걱정이 돼. 그러면은 이 부분은 몇 번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2번이 되죠. 나에게 미치는 영향. 우리는 제대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가 봐 걱정이 돼. 다음에 바라는 것, 바람. 내가 빨리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은 3번이에요. 그죠? 여기 3번 해당하는 거죠. 네, 이해했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다음에 지문은 조금 더 볼게요. 나 전담법은 상대방 행동은 판단하여 말하지 않은 것이다. 나의 전담법은 상대방의 행동은 판단해서 말하지 않은 것이다. 맞아요? 만약에 상대방의 행동은 항상 무책임과 같은 판단하는 말은 하지 않은 것이 좋아요. 판단하지 마요. 여러분 여기에서 상대방의 행동은 그냥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말하면 돼요. 판단은 아니에요. 사실 이야기하는 거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판단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해야 하는 부분은 미루어서 그냥 판단하는 거죠. 그냥 말하는 거죠.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책임하다? 항상 왜 그러니? 라는 말은 하지 않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것이 아니에요. 2번 상대방 행동에 대해 사실 그대로 이야기한다. 이거 여러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상대방의 행동을 판단하는 대신 사실만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떤 일은 있었는지 그래서 상대방의 사실은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에는 나 전담법은 자신의 감정보다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다. 맞아요? 이거는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감정, 바라는 것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 이야기하면 되죠. 그래서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맞고 그리고 이것도 아니에요. 다음에 나의 전담법으로 바꾸어서 한번 써보세요. 예를 들어서 친구는 늦게 왔어요. 그래서 근데 늦게는 왔는데도 연락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우 걱정하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맨날 늦죠? 늦은 데는 연락이라도 해야 된 거 아니야? 이것은 나의 전담법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은 나의 전담법을 바꾸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네, 그럼 이거 숙제로 할게요.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고 많았습니다.